자, 면접 실전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지원하는 곳을 얼마나 잘 조사했는지 궁금한데, 이게 단순히 안다라기보다는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그 기관에 관련된, 그 기업에 관련된 뉴스를 꼭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좀 외워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업, 대표적인 사업, 이 기업은 대표적인 상품이 이거구나, 대표 서비스가 이거구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쯤 큰 돈 안 들이고 큰 시간 안 든다고 하면은 그걸 직접 이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곳을 얼마나 잘 조사했는지가 면접관, 특히 내부에 있는 그 조직에 있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궁금해해요. 그래서 기본 현황, 조직의 목표와 기능 등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교수님 저는 창업할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하시게 될 일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그 대출 신청 같은 걸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출 신청하러 가는 그 기관 있죠. 그게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뭐 보증재단이면 보증재단, 무슨 기금이면 기금, 이런 조직의 홈페이지 같은 걸 한 번쯤 보고, 이런 조직의 성격이 있구나.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그 기관을 좀 입력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성격의 기관이구나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게 대출 받고 안 받고가 진짜 실전 면접이야, 사실은요. 나는 그 다음에 특히나 좀 정말 귀찮더라도 서류 준비 같은 거, 뭐 증명서 발급 같은 거 해오라는 거 있으면 다 해가야 돼요, 무조건. 국세 완납 증명서부터 쭉 있어요, 몇 개가요.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일단 안녕하세요 하고, 자, 뭐뭐뭐 때문에 왔는데 서류 먼저 드리면 서류를 다 검토를 해요. 아무리 말 잘해도 서류 안 가져오면 또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서류 검토 이상이 없습니다 부터가 시작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예전부터 이 대출을 해주는 분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사람, 해주는 담당자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구나, 무슨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또는 지금 특히 이제 제품을 처음 출시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제품 요만큼 이제 프로토타입 시제품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상용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지? 이렇게 되면 대출을 해주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이거 저기에 쓰려고 만든 제품, 또는 먹는 거라고, 그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을 얼마나 조사했는지가 되게 궁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하면 짧게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걸 짧게 물어보세요. 이게 길면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 기준으로는 그렇게 블라인드 채용의 그 기준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게 책상에 다 놓여져 있고, 이걸 보면서 물어보거든요. 어떤 곳 같은 경우는요. 이력서에 이 부분은 물어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A 전공인데 왜 전혀 관련이 없는 B로 왔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 자격증 취득에 관련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연수에 대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자소서에 이 부분을 물어볼 수 있겠다, 요거도 먼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같이 놓여져 있는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머리를 잘 써야 돼. 일단 준비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면접장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면접관마다 서류가 좀 이렇게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하시고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이게 좀 너무 없으면 이제 물어볼 말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지원자가 내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자소서에 이게 좀 허술하게 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가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할 준비를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이게 점수를 맞춰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면접의 실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리고 면접은 많이 보면 유리해요, 이게요. 지원을 많이 해볼수록 무조건 유리한 거고 요새는 취준생의 시간이 취업 준비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면접 몇 번 떨어졌냐 뭐 이런 거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면접을 몇 번 떨어졌냐 그 다음에 상대방 지원자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을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못 물어보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거 물어보시면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여기 15번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리 따서 저 50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측은하게 느껴요. 요새는 이 사람 얘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취업이 왜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의 실전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직 다음에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준비를 좀 잘하면 무조건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 내가 갈 곳에 대한 조사를 좀 꼼꼼히 할수록 좀 좋은 거고 길게 말하기보단 짧게 말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다른 취업 강의를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셔도 되고 뭐 많아요. 이게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뭐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몇 개 검토하다 보시면 예상 질문도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